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사찰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또 포성이 울렸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원전 사찰 결과를 오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제부 연결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자포리자 원전 사찰의 결과가 곧 공식 보고된다고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사찰단 14명이요. 어제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했었는데요. 원전에 다녀온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얘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먼저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찰 결과를 현지 시각으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오는 6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포리자 원전 일대가 포격받은 사실 사찰단이 직접 기록했고 원전 주변에서 포탄을 맞은 건물의 구멍과 흔적도 직접 봤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시설에 많은 훼손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네, 자포리자 원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교전 때문에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높았던 곳인데 사찰이 끝난 건 아니라고요? 네, 사무총장은 돌아왔지만요. 사찰단의 일부는 현지에 남아서요. 계속 임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포리자 원전에 남아있는 전문가는 모두 6명인데요. 일부 조사를 더 마치면 다음 주에는 한 2명만 남겨서 장기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정보다 빨리 원전이 정상화하고 또 2에서 3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이 가능해지면 남아있는 2명 역시도 철수시키겠다는 게 IAEA의 계획입니다. IAEA는 특히 현장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언제나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 여러 차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찰단을 러시아가 유리한 방식으로 유도할 거란 그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그럴 리는 없다면서 원전을 지키는 러시아군과 그 어떤 접촉도 없었다는 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좀 사찰 과정을 지켜봐야 될 텐데 이런 사찰의 진행 과정 속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선 폭격이 이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 도시가 에네르호다르 아닙니까? 이곳에 또 여러 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에네르호다르와 헤르손 지역에 정밀 공격했고 그 결과 러시아군 3개 포병 시스템 그리고 탄약고 여러 곳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임명한 그 에네르호다르 망명시장도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지역의 전화 서비스가 매우 불안정해졌다면서 급박한 현지 상황 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관영통신 역시도 우크라이나가 원전이 있는 에네르호다르에 대한 공격 사실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소식 타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도 한참 전부터 보도하고 있는데 이 자포리자 원전과 주변을 겨냥한 포격 또 군사활동이 이어진 게 벌써 지난달 중순부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원전 주변에 대한 포격 사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잘 알다시피 원전을 둘러싼 그 핵재앙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지금까지는 서로에게 포격 책임 떠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IAEA 사찰단이 어제 원전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찰 임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직접 증언을 통해서 원전 주변에서 기관총 총성이 울렸고 박격포의 포성이 가득한 현지의 상황이 전달되면서 조금의 변화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사찰단이 도착하기 앞서서요.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자포리자 원전 핵시설 포격했고 거기에는 IAEA 사찰단이 가야 하는 경로에 대한 공격이 포함됐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